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멍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의 여름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입체감 있는 패턴이면서도 성글성글하게 들어간 무늬가 시원해 보이는 가방입니다. 예쁜 무늬를 위해서는 정성과 시간이 제법 걸리는 가방이기는 한데요. 완성하셨을 때 뿌듯함은 정말 최고일 거예요.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라피아 실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실 재질이고요. 색상 번호는 413번 사용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닥 부분이랑 무늬 설명할 때는 413번을 쓸 건데요. 가방의 윗부분이랑 끈을 설명할 때는 425번 색상을 사용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겹을 사용해서 뜰 거기 때문에 3.5mm 6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이 처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가방 바닥 아래쪽에 깔아놓고 사용할 가방 바닥판과 광목주머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광목주머니는 제가 이번 가방을 위해서 새로 제작하고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촬영 당시에는 아직 샘플이 도착을 안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윗부분에 들어간 풍성한 프릴이 포인트이고요. 가로 길이보다 높이감이 짧은 편이라 우리가 오늘 만들 가방 사이즈에 아주 딱이에요. 이너백 하나만으로 가방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줄 수 있으니 이너백은 꼭 함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바닥판 같은 경우에는 몽치네공방에서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전부 사은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실은 한 겹을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요.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45코 떠주겠습니다. 규칙은 3의 배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가방의 가로 길이를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3의 배수로 코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지 않은 일정한 크기의 사슬 45개를 세워주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45개를 쭉 해주고요. 첫 번째 단은 이 사슬의 뒤쪽 코산을 주어서 짧은 뜨기를 반대쪽까지 떠줄 거예요. 이 사슬뜨기 떠는 걸 보면 앞쪽에 V 모양 사슬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뽕뽕 튀어나와 있는 코산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단을 뜰 때 이 코산을 주어서 떠줄 겁니다. 자, 이게 45번째 코고요. 만약에 너무 헷갈리시는 초보분들은 이 45번째 코 뒤쪽의 코산에다가 단수링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줄게요. 자, 첫 번째 단에 기둥이 되는 코 하나를 세워놓고요. 그 밑에 우리 단수링 체크해놨던 45번째 코의 뒤쪽 코산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자, 첫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 전부 코산을 주어서 한 코산당 하나의 짧은 뜨기를 넣어가면서 반대쪽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의 마지막 코도 코산을 주어서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자, 우리 보통 짧은뜨기 왕복뜨기라고 하면 이 다음 단부터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을 찔러놓고 짧은뜨기를 떠주는데요. 이번 가방의 바닥을 뜰 때는 이렇게 뜨는 것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바닥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요. 그리고 편물의 뒤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 세운 사슬에서 사슬은 그대로 놔두고 뒤쪽 코산만 주었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렇게 똑같이 V 모양 사슬이 있습니다. 이 V 모양 중에 앞쪽에 있는 반코를 함께 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뒤쪽, 밑에서는 앞쪽에 있는 반코를 이런 식으로 주어서 두 번째 단을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슬뜨기 하나는 해준 상태고요. 첫 번째 코부터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 V 모양 중에 뒤쪽에 반코에 바늘 먼저 넣고 그리고 반대쪽 방향으로 아래를 보면 V 모양이 같은 위치에 있죠. 여기에서는 앞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찔러 넣고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코의 V 모양 중에 뒤쪽 반코 바늘 찔러넣고 뒤집어서 아래쪽에 있는 V 모양 중에 두 번째 코의 앞쪽 반코 찔러넣어서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뒤쪽 반코, 밑에서 앞쪽 반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3개 떴거든요.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에다가도 단스트링 체크해놓고 반대쪽 끝까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변형 짧은뜨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스트링이 꽂혀있는 마지막 코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 코 찌르실 때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코의 뒤쪽 반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마지막 코의 앞쪽 반코를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떠주게 되면 앞쪽에서 봤을 때 평평한 게 아니라 살짝 단차가 있어 보여요. 그거는 우리가 사슬을 주울 때 앞쪽에 있는 반코를 남겨놨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앞쪽 반코는 우리 이제 다음 단, 3단을 뜨면서 또 주워가면서 떠줄 겁니다. 자, 이 앞쪽에 남겨놨던 반코를 지금 어떻게 활용해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3단을 시작해 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마찬가지로 뒤쪽 반코만 바늘을 찔러 넣고, 그리고 이 편물의 뒤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앞이고 여기는 평평해요. 앞이 아니라 뒤쪽을 보면 우리 2단 뜰 때 남겨놨던 앞쪽 반코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앞쪽 반코를 지금 이렇게 사슬의 뒤쪽 반코랑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슬 머리에 뒤쪽 반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뒤편을 보시면 남겨놨던 반코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 남겨놓은 전단의 앞쪽 반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이 뒤쪽에 있는 고리랑 높이 맞춰준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셔야 예쁘게 터집니다. 자, 세 번째 코도 위에서 뒤쪽 반코, 뒤에서 전단에서 남겨놨던 앞쪽 반코 찔러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뜨게 되면 이 3단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면 단차가 생겨요. 우리가 앞쪽 반코를 남겨놓고 뜨고 있기 때문에. 대신 뒷면을 보면 전단까지 떴을 때 남아있었던 단차가 사라지면서 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떠집니다. 자, 3단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끝부분까지 쭉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를 뜰 때는 항상 주의해서 봐주세요. 단스링 꽂혀 있었던 코에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 반코 찔러 넣고 뒤쪽에서 전단의 앞쪽 반코 남겨놨던 거 같이 찔러 넣어서 마지막 코까지 떠줍니다. 자, 3단까지 모두 떠줬습니다. 이제 4단을 떠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뜨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4단도 3단과 완전히 동일해요. 위쪽의 사슬 머리는 뒤쪽 반코를 찔러 넣고 뒤에 있는 전단에서 남겨둔 앞쪽 반코를 함께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동작을 18단까지 반복을 해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게 4단인 거고요. 총 18단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 잘 체크해가면서 18단까지 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자, 저는 18단까지 단을 모두 올려줬습니다. 이제 19단을 뜨면서 이 테두리를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그 전에 단수 세는 방법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아래쪽에 가로실이 보일 텐데요. 이 가로실이 첫 번째 단의 가로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꼬리실 오른쪽에 있을 때 가장 밑에 붙어 있는 이 가로실, 여기가 첫 번째 단이고요. 얘를 뒤집어서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가장 밑에 붙어 있는 이 가로실은 두 번째 단의 가로실입니다. 자,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단의 가로실이 조금 더 아래에 있고요. 두 번째 단의 가로실이 그 높이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 보면 세 번째 단의 가로실은
두 번째 단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실로 단수를 세워줄 때는 한 면에서 두 단씩 세트로 단을 세워주시면 편합니다. 자, 먼저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첫 번째 단을 의미하는 가로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단, 그 위에 보이는 가로실이 세 번째, 그 위에가 5, 7, 9, 11, 13, 15, 17 해주시고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단은 18단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꼬리실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번 세볼게요.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가로실은 두 번째 단의 가로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 4, 6, 8, 10, 12, 14, 16,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18단까지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16단이 여기고요. 여기에 살짝 뒤를 보면 조금 위쪽에 17단의 뒤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은 18단입니다. 단은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고 세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9단을 뜨면서 테두리 작업을 해줄 건데요. 19단을 뜨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편물 뒤집어서 우리 지금까지는 V 모양 사슬의 뒤쪽 반코와 아래쪽에 남아있는 전단의 앞쪽 반코 함께 주어줬었잖아요. 자, 19단을 뜰 때만 위에 있는 사슬에 전체를 찔러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전단에 남겨놨던 앞쪽 반코를 같이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 코도요. 뒤쪽 반코만 찔러 넣는 게 아니라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아래쪽에 있는 전단의 앞쪽 반코도 같이 찔러 넣고 짧은 뜨기. 19단은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끝부분까지 떠주고 올게요. 19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 떠주시고요. 이제 옆면으로 넘어가서 옆면에 테두리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때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단을 셀 때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한쪽 면에서 보면 가로실이 두 단당 하나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면의 끝선에서 가로실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코만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치를 자세히 벌려보면 가로실이 있어서 옆에 움푹 파인 구멍이 하나 있고 그 옆을 보면 또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가로실 끝에 있는 구멍도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실 끝에도 바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18개의 코를 주어가지고 옆면을 떠줄 거예요. 자, 우선은 가장 위쪽에 18번째 단의 가로실 끝에다가 바늘을 하나 찔러 넣겠습니다. 이게 옆면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옆면의 코수는 총 18개를 만들 겁니다. 가로실 끝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었으니까 지금 이 옆면만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로실 끝에 사용했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실과 지금 사용한 가로실의 사이를 벌려보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두 번째 옆면 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가로실 끝부분에다가도 세 번째 옆면 코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가로실 사이에 있는 위치에다가 네 번째 옆면 코를 넣어주고요. 그 옆에 하나, 둘, 세 번째 가로실의 끝부분에다가 다섯 번째 코를 넣어줍니다. 그 옆에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여섯 번째 코, 그 옆에 가로실 끝에 일곱 번째 코, 그 옆에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여덟 번째 코, 그 옆에 가로실 끝에 아홉 번째 코, 그 옆에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10번째, 가로실 끝에 11번째, 사이에 12번째, 가로실 끝에 13번째, 사이에 14번째, 가로실 끝에 15번째, 사이에 16번째,
가로실 끝에 17번째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18번째 코를 넣어줄 건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 위치에다가 들어갈 겁니다. 위치 찾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바늘을 먼저 찔러 넣고 그 위치가 뒤에서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가로실의 끝부분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바늘 찔러 넣는 위치가 뒤쪽에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단의 가로실 끝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마지막 18번째 옆면에 마지막 코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쪽 면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45개의 코를 주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위쪽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모서리 코에다가는 똑같은 코에 하나를 더 넣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넣어준 코는 옆면의 마지막 코인 거고 한 번 더 넣어주는 코는 같은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넣어줄 건데 이 코는 이 아래쪽 면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을 찾아서 옆에 있는 코를 찔러 넣어주세요. 자, 이 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사슬 뜨고 반코 남아있었던 게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얘만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얘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이 위치에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뒤에서 봤을 때 요 맨 밑에 붙어 있는 가로실 라인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뒤쪽에 당기는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요. 같이 감으면서 숨겨가면서 떠줄게요. 자, 지금 두 번째 코를 떠준 겁니다. 그 옆에 같은 라인만 쭉 타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바닥 쪽 부분 코 줍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45개의 코를 주워주고 올게요. 자, 아래쪽 면도 45개의 코를 주워가지고 반대쪽 끝부분까지 왔고요. 반대쪽 끝에서도 마지막 코를 찔러 넣고 뒷면을 보면서 여기가 뒷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가로실의 끝선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이 짧은뜨기는 아래쪽 면의 가장 마지막 짧은뜨기이고요. 편물을 자연스럽게 돌려서 우리 방금 바늘 찔러 넣었었던 그 위치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지금 떠주는 짧은뜨기는 다시 또 옆면의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두 코를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옆면으로 넘어왔고요. 자, 이제 또 가로실 끝선과 이 끝선과 끝선 사이 구멍을 찾아가면서 한 코 한 코 같이 넣어볼게요. 자, 지금 바늘 찔러 넣은 위치가 첫 번째 코. 그 옆으로 가서 가로실이 있는 끝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두 번째 코고요. 자, 가로실과 그 다음 가로실 사이에 있는 이 위치에다가 세 번째 코. 가로실의 끝부분에다가 네 번째 코,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다가 다섯 번째 코, 가로실 끝에다가 여섯 번째 코,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다가 일곱 번째 코, 가로실 끝에다가 여덟 번째 코,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다가 아홉, 가로실 끝에 열, 사이에다가 11, 가로실 끝에 12, 사이에다가 13, 가로실 끝에다가 14, 사이에다가 15, 가로실 끝에다가 16, 그리고 사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미 조금 바늘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서 여기 가로실음을 잘 확인해 주시고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다가 17번째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번째 코는 우리 테두리 작업을 시작하면서 19번째 단에 첫 번째 코가 들어간 그 가로실의 끝부분 여기에다가 똑같이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넣어서 마지막 18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 코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 45코, 그리고 아래쪽 45코, 여기 옆면에 각각 18, 18 해가지고 총 126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무늬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3의 배수여야 무늬를 넣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두 코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셨던 거니까 반드시 실수가 있었던 위치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고 다음 옆면 무늬를 시작을 해줄게요. 자, 바닥을 전체 둘러줬을 때 총 코수는 126코입니다. 자, 이제 옆면의 첫 번째 단을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위치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는 가능하면 작게 조여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줍니다. 자, 옆면의 첫 번째 단은 이랑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랑뜨기라는 거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는 걸 말합니다. 앞쪽에 남아있는 반코가 이 바닥과 옆면의 경계를 형성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을 뜰 때만 이랑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조금 더 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V 모양 사슬의 뒤쪽 반코와 이 뒤쪽 반코 바로 뒤쪽에 보면 조그맣게 가로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같이 찔러 넣었을 때 좀 더 잘 찔러 넣어지거든요. 이렇게. 뒤쪽 반코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가로실까지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떠줄 거예요. 자, 지금 빼뜨기를 해준 위치가 첫 번째 코니까 첫 번째 코부터 뒤쪽 반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이 뒤쪽 반코와 거의 붙어있는 가로실, 이 가로실에다가 자, 손으로 잘 바늘을 밀어 넣고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코이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전부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랑 짧은뜨기 한 바퀴를 떠주고 올게요. 옆면과 모서리에 코늘림 없고 그냥 한 코에 하나를 모두 주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한 바퀴 모두 떠주고 올게요. 자,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줬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랑 첫 번째 단수링 꽂아놓은 코 사이에 빼뜨기랑 기둥사슬 코가 있어서 사이가 조금 멀어 보이는데요. 혹시 이 빼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헷갈리신다면 전체 코수를 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 전체 코수가 126코가 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빼뜨기 코 잘 건너뛰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빼뜨기 코는 원래 건너뛰어야 하는 코예요.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넣어주고 코수 126코 맞는지 세어주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빼뜨기를 함으로써 첫 번째 단을 마무리 해준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이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떠줄 두 번째 단이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패턴이고요. 세 번째 단이 이 위쪽에 해당하는 패턴이에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단이 한 쌍이고요. 이게 총 7번 반복되면서 이 가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무늬 중에 아래쪽 설명해 드릴게요. 사슬뜨기 2개로 기둥 세워줍니다. 자, 패턴은 3의 배수의 규칙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를 3개씩 사용하면서 옆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사용해서 무늬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사슬은 매단 2개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한번 감고요. 자, 무늬를 넣어줄 때 실을 살짝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무늬가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풀어가면서 뜨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실 한번 걸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끌어당겨주세요. 끌어당길 때의 길이는 우리 처음에 기둥사슬 2개 세워준 것만큼 당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딱 요 정도 길이만큼 실을 당겨주시고요.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다 바늘 찔러 넣고 또 실을 당겨주세요. 자, 이 당겨져 있는 이 실들이 조금 팽팽할 수 있도록 왼쪽에 실을 잡고 있는 이 실을 조금 당겨가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지금은 건너뛸 거고요. 세 번째 코에다가 방금 했던 동작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지금 바늘에 이런 식으로 실이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감고요. 그리고 한 코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어당겨줍니다. 이때 당겨주는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높이만큼 늘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늘 끝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실을 한번 또 걸어주고 같은 코에다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코에 2번 넣었다 빼고 이 세 번째 코에 2번 넣었다 빼서 이렇게 많은 실들이 지금 바늘에 걸려 있을 겁니다. 이 실을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실을 한 번 걸고 한 번에 빼줄 건데 이 한 번에 뺄 때 이 바늘 머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늘 머리에 코의 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잘 빠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앞을 향하고 있다면 절대 바늘이 통과하지 않을 거고요. 위를 향하고 있다면 금방 빠져버릴 거예요. 실을 한번 걸어주시고요. 이 바늘머리 아래를 향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바늘 잡고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바늘을 위쪽으로 밀면서 빼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른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바늘을 빼려고 하면 지금 이 고리들이 이렇게 느슨해진 거 보이시죠? 이 느슨해진 고리가 바늘에 걸려서 잘 딸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바늘을 위로 밀면서 고리를 팽팽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매끄럽게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고리 끝까지 바늘을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이 무늬가 될 부분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줄 건데 이 무늬를 조금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코랑 세 번째 코에다가 실 넣고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비워뒀었어요. 이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실 걸고, 근데 이 무늬를 앞으로 미는 효과를 준다고 했죠. 실 걸고 뒤로 들어가서 이 무늬와 무늬 사이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워놨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푹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무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옆에다가 조금 더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옆에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빠른 동작으로 이 무늬 만드는 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실 걸고 첫 번째 코 2번, 실 걸고 세 번째 코 2번, 이거 한 번에 빼주시고 사슬뜨기 잘 잡고 하나 한 다음에 실 걸어서 사이로 바늘 빼주고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빠른 동작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늬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실을 조금 펴서 손으로 잘 펼쳐준 다음에 떠주면 훨씬 더 예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실을 걸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 중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끌고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실 걸고 같은 코에다가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실 걸고 그 옆에 있는 코 비워두고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 한 번 더 실 걸고 세 번째 코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실을 걸고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만들어진 무늬를 손으로 잡고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까지 해야 무늬의 완성인데요. 실 걸어서 지금 만든 무늬와 무늬 사이를 벌려보면 건너뛰었던 두 번째 코가 보이죠? 뒤쪽으로 바늘 보내서 무늬와 무늬 사이로 바늘 앞으로 빼주시고 두 번째 코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다음 무늬도 해볼게요. 자, 무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세 개의 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바늘 들어가서 끌고 오고 한 번 더 첫 번째 코 들어가서 끌고 옵니다.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 번, 두 번 같은 동작 반복해주고요. 실 걸어서 요거 한 번에 매끄럽게 통과해줍니다. 자, 무늬 잘 잡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고 한길긴뜨기는 실 걸어서 무늬 뒤쪽으로 바늘 보낸 다음에 이 무늬 가운데로 바늘을 빼주세요. 빼꼼.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었던 두 번째 코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는 게 하나의 무늬 패턴입니다. 이 무늬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방의 앞면은 총 45코이기 때문에 3개의 코를 사용하는 무늬가 총 15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옆면에는 6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무늬, 6무늬, 15무늬, 6무늬, 총 무늬의 수는 4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코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이 패턴 반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조금 어려우시다면 천천히 설명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무늬 패턴을 반복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의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단이지만 무늬 단으로 쳤을 때는 첫 번째 무늬 단이에요. 이 첫 번째 아래쪽 무늬 단과 위쪽 무늬단이 합쳐져야 하나의 무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위쪽에 해당하는 무늬를 배워볼게요. 자, 위쪽 무늬를 뜰 때는 빼뜨기를 해주는 위치가 이 무늬가 모아져 있는 이 사슬뜨기 코의 구멍입니다. 지금 첫 번째 코 보이고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코는 무늬의 살짝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우리가 사슬뜨기 하나 해줬었던 코인데 이 밑에 있는 무늬가 모아지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를 해서 만들어준 코예요. 이 코 3개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 아래쪽 무늬를 만들어줄 때도 3개의 코를 밑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만들어지는 코수도 총 3개를 유지하면서 이 위에서 봤을 때 코수를 세어보면 전체 코수가 126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빼뜨기를 해줄 때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고요. 두 번째 코, 즉 무늬를 모아주고 있는 사슬뜨기 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해주시고 매단 기둥사슬코는 사슬 2개입니다. 사슬뜨기 2개를 세워서 얘는 말 그대로 기둥사슬코예요. 자, 단의 높이를 맞춰주는 기둥사슬코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에 무늬단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실은 잘 펼친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실을 한번 걸어서 우리 빼뜨기를 해줬었던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한번 끌어오고 높이는 기둥사슬코 높이랑 맞춰주세요. 한 번 더 걸어서 같은 코, 무늬가 모아지는 이 코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실을 끌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실을 걸어서 한 번에 통과해주세요. 자, 무늬 하나만 만들었죠. 자, 오른쪽 꽃잎은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왼쪽 꽃잎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사슬뜨기 해주지 않습니다. 사슬뜨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걸어 주시고요. 우리 바늘 찔러 넣을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전단에서 마지막 무늬 만들어 줄 때 해줬던 한길긴뜨기와 첫 번째 무늬를 벌려보면 엄청 커다란 구멍 하나가 있는데요. 이 커다란 구멍에 그냥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길긴뜨기를 넣을 때는 항상 편물의 뒤쪽으로 바늘을 보내서 실을 건 상태에서 편물의 뒤로 바늘을 보내서 이 커다란 구멍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자, 한길긴뜨기라고 하면 이 바늘에 걸려있는 3개의 고리를 앞에 거 2개를 빼고 또 한 번 실을 걸어서 뒤에 거 2개를 빼주잖아요. 근데 앞에 거 2개만 빼준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무늬를 동시에 만들어 줄 거예요. 미완성 한길긴뜨기인 상태에서 실을 한 번 걸어주고요. 우리 오른쪽 무늬 만들었었던 그 구멍에다가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걸고 이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걸어서 뺀 거 앞에 걸려 있고요. 여기 뒤쪽을 보면 미완성 한길긴뜨기도 동시에 걸려 있어요. 이거를 또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위쪽 무늬 하나가 완성입니다. 이렇게 X무늬를 하면서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뒤쪽에 한길긴뜨기가 반드시 있어야 이 무늬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뜨는 방법을 지켜서 떠주세요. 그리고 하나의 무늬를 만들었을 때 위쪽에 사슬이 하나, 둘, 3개가 생기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코수는 계속 126코를 유지하면서 떠줘야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코, 마지막 사슬코까지 3개를 계속 유지하면서 떠줄 겁니다.
자, 그 옆에다가 한번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늬에 모아지는 중심,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끌고 나오고, 넣고 끌고 나온 다음에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 걸고 바늘 뒤로 보내서 커다란 구멍에다가 앞에서 뒤로 찔러 넣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실 한 번 걸고 좀 전에 들어갔던 그 구멍에다가 한 번 걸고 나오고 또 한 번 걸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통과하고 사슬뜨기 하나까지 해주면 무늬 완성입니다. 빠르게 보니 생각보다 별게 아니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설명하는 부분은 같이 뜨면서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무늬에 적응을 해야 하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옆에다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 한번 걸고요. 모아지는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끌고 나오고 또 한 번 끌고 나옵니다. 높이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두 번만 끌고 나온 상태에서 한 번에 통과. 자, 그러면 한 코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 걸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떠주러 바늘 뒤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전단에서 무늬와 무늬 사이를 벌려보면 커다란 구멍이 있을 텐데요. 이 구멍에 앞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앞에서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바늘에 실 2개 걸려있는 이 상태 그대로 실 걸어서 같은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한 번 더 실 걸어서 같은 구멍에 들어가고 실 끌어옵니다. 자, 이제 걸려있는 이 실을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면서 세 번째 코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실 걸고 끌어오고 실 걸고 끌어와서 첫 번째 코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코 만들어 볼게요. 한길긴뜨기 뜨듯이 실 걸고 위쪽 단에서 뒤에서 앞으로 뺐다가 아랫단에서 앞에서 뒤로 넣어줍니다. 실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만 빼주는 미완성 한길긴뜨기에 한 번 더 실 걸어서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당겨주고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통과해서 두 번째 코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사슬뜨기 하나에서 세 번째 코 만들어 줍니다. 자, 이 패턴을 또 이 위쪽 무늬에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쪽 무늬와 방금 알려드린 위쪽 무늬가 합쳐져서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을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자, 위쪽 무늬도 한 바퀴 돌려주고 올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단수링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 중에 밑에 단을 뜨게 되겠죠. 이 밑에 단과 위에 단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에 단 떠줬으니까 다시 밑에 단을 떠줘야 되는데요. 이 밑에 단을 뜰 때는 빼뜨기를 이 위쪽에 하나, 둘, 세 코 중에 첫 번째 코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이 위에 무늬를 떠줄 때는 가운데 모여져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슬뜨기는 항상 2개고요. 다시 이 두 번째 단에서 해줬던 무늬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실 걸어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끌고 오고 한 번 더, 그리고 실 걸어서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오고 한 번 더 반복해준 다음에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실 걸어서 가운데로 나왔다가 밑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하나의 무늬 완성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단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 무늬를 쭉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단 한 바퀴를 모두 돌아오면 다시 또 여기 지금 단수링 체크 미리 도와드릴게요. 가운데가 모여있는 이 사슬뜨기에서 만들어진 이 구멍,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면서 4번째 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사슬 2개 세워서 우리 요 위에 무늬 만드는 방법대로 5번째 단을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무늬 만드는 방법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무늬 만드는 거 참고해가면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무늬는 이렇게 2번째 단, 3번째 단이 합쳐져서 한 쌍이고요. 이거를 7번 반복할 거예요. 지금 한 번 반복한 거고요.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 떠주고 돌아와 줄게요. 자,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세트 반복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줬을 때 치수를 재어드릴게요. 제 편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떴을 때 바닥의 끝부분부터 약 18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손땀에 따라서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수로 치면 16번째 단을 뜰 차례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우리 2랑 짧은뜨기 해줬던 게 첫 번째 단이고요. 무늬가 7개 들어갔으니까 14 더하기 1 해서 지금 15번째 단까지 떠준 거고, 이 가장 위쪽 부분에는 16번째 단을 뜰 차례예요. 자,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끝나잖아요. 이때는 빼뜨기를 첫 번째 코에다가 넣는 거죠. 이 무늬의 오른쪽 끝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만 해서 기둥사슬코 세워줍니다. 이 16번째 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주워가면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코와 3번째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 하나당 3개의 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무늬 위쪽으로 3개씩 짧은뜨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바퀴를 전체 돌렸을 때 총 짧은뜨기의 수는 126코가 나오면 맞게 뜨시는 겁니다. 자,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전체 코스 126코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자, 되돌아 짧은뜨기는 짧은뜨기인데요. 뜨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뜨개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짧은뜨기 방향으로 가면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 한 칸 더 깊게 내려갈 거예요. 자, 이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지 않고요. 이 16단이 들어갔었던 이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한 칸 아래. 16단을 떠줄 때 바늘 찔러 넣었었던 그 위치에다가 한 번씩 더 들어가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되돌아 짧은뜨기를 뜰 때도 실을 펼쳐놓고 뜨시는 게 훨씬 풍성하게 떠집니다. 자, 가장 마지막 코, 전단의 마지막 코부터 바늘 찔러 넣어 볼게요. 마지막 코의 한 칸 아래에다가 이 마지막 코를 넣었던 그 위치에다 바늘을 찔러 넣고요. 실 끌고 와서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끈한 모양이 나올수록 예쁩니다. 그 옆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뒤에서 2번째 코가 들어갔었던 그 위치에다 바늘 넣고 실을 또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넓적하고 매끄러운 무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쭉 늘려주시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이동, 깊숙이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서 쭉 늘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평평한 실이 잘 끌려오는지 확인은 해주시되, 너무 과하게 당기면 윗부분이 우글우글 울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당기지는 말아주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여기 이 부분 살짝 마지막 코랑 첫 번째 코 사이가 비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실을 좀 길게 자른 후에 돗바늘로 한 바퀴 돌리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실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빼줍니다. 실 끝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자, 뒤쪽으로 실 보내서 아래쪽에서 바늘 빼서 나온 다음에 실 살짝 넓적하게 펴주시고 한 바퀴 돌려서 한 번 더 빼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조금 비어 보인다면 한 번 더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실 보내서 가장 가까운 한 땀에 매듭 지어줄게요. 매듭 지어주고 안쪽으로 실 잘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모두 떠줬습니다. 만약에 되돌아 짧은뜨기까지 끝냈는데 윗부분이 심하게 울어버린다면 그거는 16단하고 17단에서 손땀이 컸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코바늘을 5호로 바꿔서 떠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방 몸통은 다 떠줬고요. 이제 제공되는 가방 바닥을 가방 바닥 사이즈에 맞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소재가 잘 잘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넣었을 때 알맞는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 안에 밀어 넣어주시고요. 가방 바닥이 안쪽에서 고정되기를 원하시면 이런 자투리 실을 사용해서 잘라준 가방 바닥판에 네 귀퉁이를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방끈을 함께 떠볼게요. 이 무늬는 제가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종이실 한 겹으로 조금 도톰한 구슬을 만들어서 가방과 어울리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슬의 개수는 70개를 만들어줬어요. 가방끈을 가만히 뒀을 때는 약 80cm 정도 되는 길이고요. 이 가방끈은 탄성이 조금 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가방끈을 양쪽 끝으로 당겼을 때 길이를 재보면 약 90cm 이상 늘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방에 한번 끼워서 달아보신 다음에 가방끈의 길이는 여러분 체형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끈을 함께 떠보겠습니다. 가방끈은 처음 시작 꼬리실이 가방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길이로 남겨주시고요. 이 위쪽에서 첫 코는 매듭, 이 위로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를 세워주세요. 자, 셋, 둘, 하나. 첫 번째 코에다가 실을 감아서 위쪽 반코 찔러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 한 번 더 실 걸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요. 총 5번 들어갈 거예요. 3번, 4번, 5번. 조금 작게 떠줘도 괜찮으니까 5번 떠주시고 한 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줍니다.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방향대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구슬, 왼쪽에는 처음에 사슬뜨기 3개 세워줬던 거, 기둥이 되는 사슬이 있을 텐데요. 이 사이 구멍에다가 다시 한번 실 걸고 똑같이 5번 끌고 빼주시면 됩니다. 2, 셋, 넷, 5 하고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2개 해주시고요. 편물을 또 돌려주세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오른쪽에 구슬, 왼쪽에 사슬뜨기 2개 한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사이에다가 또다시 실 걸어서 5번 하나, 둘, 셋, 넷, 5 한 번에 빼주시고 사슬뜨기 2개 편물 돌려주고 구슬과 사슬 사이에 5번 걸고 빼줍니다. 셋, 넷, 5 한 번에 빼고요. 사슬뜨기 2개 편물 돌려주고 사이 공간에 실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가방끈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끈을 마무리할 때는 마지막 구슬을 만들어준 후에 사슬뜨기를 2개 해주고요. 실 쭉 당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방과 연결해줄 수 있도록 조금 여유있게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끈 한 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가방끈은 총 2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만들어준 하나의 가방끈과 완전히 동일한 크기의 가방끈 하나를 더 만들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가방끈을 가방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아줄 위치를 미리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꿔서 달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부분에서 무늬 하나, 둘, 셋, 넷, 5개를 두고 이 5번째와 6번째 사이에다가 가방끈을 끼워줄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랑 6번째 사이에다가 가방끈을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3번째, 하나, 둘, 3번째 이 위치에다가 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가방끈을 밀어 넣어서 짧은 쪽이 뒤로 갈 수 있도록 끼워주시고요. 반대쪽도 끼워줄게요. 눌렀을 때 하나, 둘, 셋, 넷, 5번째랑 6번째 사이 위에서는 하나, 둘, 3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한쪽부터 달아줄게요. 저는 안쪽으로 밀어 넣은 구슬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정도 안에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넉넉하게 밀어 넣어주고요. 이 위쪽으로 여유 있게 올라와서 살짝 이 고리가 동그란 모양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윗부분에 맞닿는 부분만 살짝 찝어줄 겁니다. 바늘을 끼워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방끈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크게 티가 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티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심조심 한 땀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뒤로 빼주셨다가 다시 또 뒤에서도 티가 안 나게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앞에서도 티가 안 나게 이런 식으로 덮어서 뒤로 빼주시고 또 앞으로 빼주셨다가 다시 또 뒤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끈을 달 때는 너무 많은 면적을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여기 포인트가 되는 동그란 부분이 너무 작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윗부분에 맞닿는 좁은 공간만 통과하면서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끈이 꼬이지 않도록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끈이 넓적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꼬여버리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달아주시고 반대쪽을 달아주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끈을 훑어줍니다. 그래서 끈이 꼬이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반대쪽에 밀어넣고 여기도 똑같은 길이만큼 뒤쪽에 남겨주세요. 구슬 약 7개 정도. 근데 이 구슬의 크기는 여러분의 편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센치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7cm 정도 밀어 넣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만 돗바늘에 끼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광목주머니를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무늬가 참 독특하고 예쁘게 나와서 저도 참 만족스러운 가방이에요. 여러분도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